안녕하세요. 맛있는 사과 재배기술 알림이 삼도봉 농장의 박이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꼭 필요한 성분 인산에 대해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용성 인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전략, 그리고 미생물 PSB를 실제 상품으로 적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사과 농장에 딱 맞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산 비료를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인산 비료인 중인산 암모늄, 인산 칼륨, 중과인산 석회, 이것들은 물에 바로 녹기 때문에 바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구용성과 불용성 인산 비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용성 인산 비료인 용성인비와 용가리는 부연산에 서서히 녹기 때문에 지효성으로서 천천히 인산 성분을 공급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비하게 되는 인산 비료의 대부분 75%가량이 거의 불용성 상태로 변해서 사과나무에서 거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성 상태인 토양이 산성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인산철과 인산알루미늄, 인산망간 이러한 것으로 고정이 되어 불용성이 될 뿐만 아니라 토양이 알칼리성이 되게 되면 칼슘과 함께 불용화되어 인산칼슘으로 형성이 되어 불용성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즉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용성 인산은 저렴하면서도 지속하면서 인산을 공급할 수가 있지만 즉각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만 사용하게 된다면 인산 고정 문제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인산 양분을 끝까지 공급해 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불용성 인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5가지의 전략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서는 산성에다가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황산이 되든 아니면 약산성인 유기산이나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인산이나 이런 것들에 녹여서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즉 중인산 암모늄을 만드는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미생물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산 가용화균을 사용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뿌리에 유기산이 분비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콩이라든가 오리라든가 이런 걸 함께 심으면 뿌리가 부연산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인산이 용해가 되어서 흡수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서는 퇴비와 부용성인 용성인비나 용가리 그리고 불용성인 인광석이라 인해서 이러한 것들과 함께 주게 되면 미생물이 서서히 인산을 녹여서 인산을 가용화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불용성 인산을 단기에 효과를 보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DB용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PSB, 이 PSB가 무엇이냐? Phosphate Solubilizing Bacteria로서 이 PSB는 인산 가용화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PSB에 해당이 되는 박테리아로서는 바실러스균이나 슈도모나스균이나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유기산이나 효소를 분비하여 인산염을 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성 인산을 수용성인 상태로 이온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작물이 흡수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PSB를 우리 농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겨울과 초봄에는 이 PSB와 용성인비나 인광석과 함께 혼용하여 기비로 초기에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이 PSB와 수용성 인산을 가지고 안주를 하든 아니면 연면 시비를 해서 혈착과 생육 활성을 도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는 이 PSB 단독으로 주면서 퇴비와 함께 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때는 안주로서는 리터당 1g 정도를 희석한 후에 뿌리 주변에 직접 관주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적 간수를 할 때는 비료를 뿌려주는 그곳에다가 이 PSB를 같이 액상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퇴비를 줄 때는 부속 퇴비 1톤당 PSB 액상 1리터 내지 2리터를 혼합해주면 되겠습니다. 단 이 PSB를 활용할 때도 이건 역시 균,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살균제와 함께 사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시겠죠? 왜? 살균제를 함께 주게 되면 이 PSB 균이 죽겠죠. 그래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인산 암모늄과 같은 이러한 비료들과도 함께 줄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간격을 주자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서는 이 균이 있다 하더라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토양의 pH를 5.5 내지 7 정도 범위로 맞춰줘야지만이 잘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국내에도 이러한 유통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미미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미국과 인도에서 주로 판매되고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잠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아마존에서 포스페이트 퍼틸라이저라 해서 인산 비료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아마존과 네이버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더라도 실제 평가 점수가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존 같은 경우 들어와서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인산 비료 같은 경우도 활성화돼서 아주 평가 점수가 4점, 4.5, 4.7 이렇게 거래되는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아마존에서도 PSB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거의 유통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PSB로서는. 미국 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품들이.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자세하게 구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마존 사이트지만 인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부분에는 상당량 많은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스펙트럼 PSB라 해서 이 상품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는 상당량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PSB 포스페이트 솔루빌라이징 박테리아라 해서 PSB 이것은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IFFCO라 해서 이것도 인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산 가용화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도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그리 많지 않지만 특허 균주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 부분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생물자원센터에 들어가 보면 안용성 인산염을 가용화하는 토양 미생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분양을 받으려면 한 1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분양 비용이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주고 우리가 사실 분양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사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그래서 이미 살펴봤던 이러한 특허 같은 경우가 불용성, 가용화 활성, 항진균 활성이 있는 균주 락토코서스 락티스 인산염 가용화하는 토양 미생물 해서 이 부분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 특허를 받은 것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용성 인산염을 가용하는 균주 락토코서스 락티스 토양에 처리해서 불용성 인산염으로 가용화하는 이러한 특허를 가지고 이 불용성 인산염을 녹여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정리를 해 본다면 불용성 인산도 전략적으로 쓰면 황금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PSB는 고정된 인산을 되살리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전도도를 약 50% 정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 발달하거나 꽃과 열매 형성에 필수적인 인산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PSB 균주는 병해에 대해서 70%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원에서 토양관리와 생물자원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산비료 3-7편 인산비료 완전정리 토양용, 안주용, 연면12용을 완벽하게 비교를 해서 특성과 활용법, 주의사항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기운내시고 가끔 웃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삼두봉 농장의 박이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